텔레비전 화면에서 어려운 법률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주신 모습을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얼마 전엔 한 종편 채널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도 배웠는데요. 변호사, 방송 진행자에 이어서 이번엔 책도 내셨다면서요.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낸 책 제목은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쓰던 여러 가지 컬럼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썼던 글들을 모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시크릿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멘토들이 얘기했던 성공 시크릿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법정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런 일들, 그걸 모두어서 결국 성공 시크릿이 뭔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본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TV 프로그램 MC와 잡지 인터뷰어로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만나시면서 깨닫게 된 점들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멘토들의 성공 비결,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멘토들의 성공 시크릿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상처를 주지만 또 사람이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멘토들의 성공 시크릿의 공통점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경쟁 사회를 살면서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는 저 역시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동감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내게 힘이 되는 한 사람만 있다 한다면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텐데요. 내 인생에 사람을 얻는 비결, 변호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을 얻는 비결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본인이 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런 진심이 상대방한테 전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행복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있고 성공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누구냐, 즉 내 인생의 그 사람을 얻는 성공 시크릿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멀리 가려면 함께 걸어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직장에서도 멀리 가려면 동료를 경쟁자로 밟고 올라갈 게 아니고 동반자로서 함께 가면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뛰어가면 금방 지치고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에 보니까 진심 네트워킹의 비결로 크게 5가지를 언급하셨더라고요. 진심 네트워킹의 비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고 SNS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간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다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진심 네트워킹은 실제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빠진 게 있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이 빠진 네트워킹은 실제적으로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 네트워킹을 이룩하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매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또 소통하는 방법이 배려도 일반적 배려가 아니라 창조적 배려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갈등을 잘 관리하려면 그 맥을 짚어야 되고, 그런 후에 결국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행복도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품격은 고통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릇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행복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키우는 것은 주관적인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진심 네트워킹의 비결을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소통, 갈등 관리 비결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이 세월호라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통, 진심을 원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신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SNS 시대라 과거보다도 훨씬 더 소통이 중요해졌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본인이 타인과의 소통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남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백도 없다. 나는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뭐 이렇게 외톨이가 된다. 그리고 나는 못생겼다. 나는 학벌이 없다. 또 다른 친구들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저 멀리 이미 가 있는데 나는 출발이 늦었다. 이렇게 자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와의 소통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러면 본인이 자기와의 소통에 성공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오셨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랄까, 뭐 특징이랄까, 사람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매력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매력적인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서 성공과 행복의 기회가 더 많아지죠. 예전에 사마천의 사기에도 도리불원 하자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이화꽃이나 아름다운 이화꽃이나 맛있는 복숭아 열매가 있는 곳에는 이곳에 꽃과 열매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꽃과 나무, 열매 나무 밑에는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매력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럼 성공과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의 향기는 만리에 퍼집니다.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사람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개개인이 나만의 매력,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나보다는 조직 그리고 회사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 조직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퍼스널 브랜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어요.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그곳에서 3, 4년만 되면 본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초기에는 말랑말랑한 진흙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만 한번 굳으면 시멘트처럼 돼서 코페르니쿠스적 변신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시멘트처럼 된 걸 부시지 않는 이상 퍼스널 브랜드를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를 최초에 잘 만들기 위해선 본인이 결국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선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본인이 주변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근데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약점을 결국은 성공의 기반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마쓰시다라고 있는데 그 마쓰시다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난했고 가난해서 못 배웠고 또 못 먹어서 나는 허약했다. 그게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약점을 덮어놓으면 이건 쓰레기처럼 생각해서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썩고 냄새가 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매력적인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가질 수 있죠.
진심 네트워킹의 비결 중에 행복의 품격도 궁금한데요. 행복에도 격이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행복의 품격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난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꾸준히 질문을 해서 어떤 것이 행복의 품격을 높이는 것인지를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도 나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는 봉사하는 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든지 이 모든 것은 본인에 대한 지속적 질문에 의해서 찾아야 돼요. 그 지속적 질문에 의해서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결국 행복의 품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나는 진심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십은 지금은 진심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리더십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리더죠. 그리고 한 과원 중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그럼 과원 중에 리더는 과장이냐? 진심 리더십에 의하면 과장이 리더일 수도 있고 과원이 리더일 수도 있고 아주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리더일 수도 있어요. 진심 리더십에 있어서의 리더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를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합동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지금은 오픈 콜라보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개인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합동하면 더 커지죠. 이것은 과장이나 부장이나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부인들에게 이 상급자들은 질문을 직원들한테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일으킬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직원들은 진심 리더십이 뭔지를 알아서 본인도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합동하여 유익한 그런 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 고객들한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들의 마음을 읽고 지금은 사람의 마음은 금과 황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 금을 캐면 금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 속에 석탄이 있다고 그러면 석탄이 나와요. 금을 캘 수 있는 동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